네, 안녕하세요. C언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변수 값이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 값을 찾아내는 AND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AND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첫 주소 값을 알려주고, 그 해당하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을 때 그 변수의 값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디버그 툴을 사용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int a는 100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켰을 때 그 a의 변수 a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값을 and a로 확인하고, 그 주소 값을 실제로 디버그 툴을 활용해서 찾아가 봤을 때 100이라고 하는 값이 0x00000064라고 하는 16진수 값으로 리틀엔디안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죠. 지금까지 계속 메모리의 저장 형태, 변수의 선언, 초기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로울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연산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호를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대표적인 연산자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칙 연산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연산자를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을 하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수상수를 나타내는 변수 a와 b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a와 b 이렇게 선언을 하면 int a와 int b를 선언을 했지만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a라는 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b라는 데에는 4라고 하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변수 값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b라고 하는 변수 값에는 4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10이 들어가 있는 a와 b, 이 a와 b 두 변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하는 사칙 연산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printf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력하고자 하는 최종 글자는 a 덧셈 더하기 b는 얼마, 이런 형태로 제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printf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괄호 안을 구성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퍼즈 하신 다음에 직접 채워 넣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대로 써보겠습니다. B. 그쵸? 지금 제가 A %D 더하기 %D는 %D 이런 식으로 포맷 지시어를 사용해서 구성을 했고, 각각의 %D에 들어갈 값으로 A와 B 그리고 A 더하기 B 한 값을 D에다가 마지막으로 값을 넣도록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빨리 수정을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F5를 눌러서 빌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덧셈, 뺄셈, 곱셈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학에서의 그대로의 값이 나오는데 나누기가 조금 이상해요. 10 나누기 4를 했는데 2.5가 아니라 그냥 2가 됐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 제가 실수 데이터 타입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나누기 연산자, 슬러시 나누기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정수, 상수, 정수 타입의 상수를 계산할 때는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구하는 연산자를 뜻했고요. 실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기 기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A와 B가 모두 다 실수가 아닌 정수, 인트 타입으로 선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를 실수의 그 연산이 아니라 정수의 연산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몫인 10에서 4를 나눈 몫인 2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랑 정수랑 연산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값도 정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수의 값 중에서 이제 몫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이 나누기 슬래시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를 배울 때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누기를 출력했으니까 그러면 몫을 출력했으니까 나머지도 알고 싶겠죠. 이 나누기를 뜻하는 정수상수겠죠. 정수상수에서 나누기, 나머지를 뜻하는 게 바로 이 퍼센트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빌드를 해보면 가장 마지막 줄에 제가 네,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을 보시면 제가 %d, %d라고 했는데 지금 출력한 게 %d 이렇게 나왔어요. 이 b가 아니라 %d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백슬래시 이러한 기호들은 포맷 연산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호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를 만나면 뒤에 포맷 짓이었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백슬래시도 마찬가지로 %n이냐 %d냐 탭이냐 이런 거를 얘가 그런 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출력하고 싶은 거는 포맷 지시어로서의 %가 아니라 그냥 그 % 자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를 만나기만 하면 컴퓨터는 포맷 지시어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얘가 포맷 지시어를 나타내는 %로서가 아니라 그냥 % 그 자체의 기호를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ASCII 코드 값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c 해서 뒤에서 % 기호에 맞는 ASCII 기호 값을 이 안에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 포맷 지시어로 사용되는 %나 백슬래시를 2번 사용했을 때 연달아 2번 사용했을 때 나왔네 포맷 지시어인가? 봤더니 뒤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포맷 지시어가 아니라 그냥 그 글자 그 자체로 %를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컴퓨터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10 저희가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모듈러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마지막 줄에서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원래는 이런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데 뒤에 또 %가 있네. 얘를 하나의 % 글자로 보고 D는 그냥 문자 D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형태로 출력한 거죠. 10%
D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퍼센트를 하나 더 놔두면 된다. 마찬가지로 백슬래시도 두 번을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자체로 출력이 됩니다. 네, 보시면 실 퍼센트 두 개 썼고 제가 백슬래시를 두 개 썼죠. 백슬래시가 출력이 될 때는 원 표시로 되니까 이 백슬래시 두 개가 합쳐져서 원 표시 하나로 출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연산자를 하면서 덤으로 프린트 F에서 포맷이시어의 그 표시로 사용되는 퍼센트나 이 백슬래시를 자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를 중첩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특히 나눗셈은 정수, 상수 연산을 할 때는 몫을 나타내고 나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 퍼센트, 모듈러스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을 마찬가지로 변수에다가 담을 순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그냥 그대로 연산한 값 그 자체로 프린트F로 찍고 나서 얘를 어디에 저장해 놓을 새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저장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 변수를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담는 그릇이 바로 변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int a, int b라는 변수에 이어서 int sum이라고 하는 값을 선언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값이겠죠. 초기화를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a와 b의 합을 넣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연산할 수 있는 그 코드 한 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한 줄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넣어야 할지 여러분들 잠깐 고민해 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printf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과연 이 코드 메인 함수 이 네 줄에서 A와 B의 합을 구하는 이 한 줄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형태로 넣어야 할지. 일단 우리가 그냥 컴퓨터 말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형태로 쓰면 A 더하기 B는 sum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A와 B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는 쓰레기 값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쓰레기 값이지만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에서의 A와 B를 더한 값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더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벌써 빨간 줄이 생겼어요. A 밑에 빨간 줄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산자는 바로 는입니다. 이 는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예요. equal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equal이 아니라 같다라는 이게 아니라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을 시키는 연산자라는 거죠. 여기서 예전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아래에서 위를 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할 때의 말입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것에 대입을 시키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변수의 값은 A인가요? B인가요? 아니죠. s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합계가 들어갈 변수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한 A와 B를 더한 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해야겠네요.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어야 할까요? 오른쪽에 있어야 할까요?
그쵸? 왼쪽에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최종 값이 연산을 끝난 그 값이 대입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할 과정이 뭐죠? A와 B의 값을 더한 거죠. 이 한 줄을 해석하자면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A와 B를 더한 그 결과값을 어디에 대입해라?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해라. 그러면 이 한 줄을 수행하고 나면 이 전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 그 주소값에 4바이트에 어떠한 정수값이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뭘로 아예 바뀌어버린다? 덮어 씌워진다? A와 B를 더한 그 결과값으로 sum이라고 하는 변수값이 아예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 한 줄을 끝내고 이 한 줄을 출력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온다? 아이고, 어디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안 지웠군요. 잘못 쓴 거라 안 지워서 금방 에러가 났습니다. 하면 sum은 당연히 10과 4를 더한 14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빼기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덧셈 대신에 뺄셈을 넣는 거고 곱셈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나 모듈러스 연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방 이 printf에서 출력했던 마지막 d 값이 어디에 담긴다? 이 sum에 담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sum을 출력하는 것과 printf로 이렇게 연산해서 출력하는 것의 차이는 뭐죠? 이 연산 앞서서 우리가 printf에서 바로바로 연산해서 출력한 값은 재활용이 안 되죠. 이거를 a 더하기 b 한 값을 다시 쓰려면 이 밑에서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a 더하기 b를 또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변수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둔다면 이 printf 출력하고 나서 상관없이 이 아래에서 sum에다가 또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다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 전에 14라는 값이 있었지만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덮어 쓸 거야, 대입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덮어 쓴다는 얘기예요. 덮어 쓸 거야 라는 거에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다시 a 더하기 a라고 하는 연산을 한 거를 집어넣을 거야. 아니야, 나는 a 더하기 10한 값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변수가 끝없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될 때 변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 실마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해서 연산을 한 결과값을 대입할 때, 덮어쓰기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는이라고 하는 대입 연산자이고, 대입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에 자신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대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아까처럼 a 더하기 b는 sum이라고 하는 이 연산 이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는은 오른쪽에서 왼쪽에다 대입하는 건데 sum을 왼쪽 어디에다 대입할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명확하지 않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모듈러스 5가지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까지 총 6가지의 연산자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연산자 6가지 연산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식을 구성해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산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혼자 연습하셔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